여러분 앞에 인천의 인물 아카이브를 아마 책을 하나 내고 아마 한 300분 정도의 책을 내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아마 1000명 이상을 이제 인터넷에다가 이제 아카이브를 구축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근현대에 제가 맡은 부평 서곶, 그러니까 서구, 검단, 계양 쪽의 인물이 70명 정도 됩니다. 70분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10분을 제가 뽑아서 앞에 올린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까 봤던 나와는 제 아버님이 이거 안 나오네.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안 나와서. 들어보셨어요? 네. 제 아버님의,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인천 향토사에 관련된 책을 8권 남기고 돌아가셨죠. 제가 이제 제 형님하고 제 동생은 공과대학 나오고 저만 이제 아버지를 닮아서 인문학 쪽에 공부를 해서 제가 아버지 닮았다고 그런 얘기 듣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아버님에 관계되는 거나 아니면 향토사에 관계되는 분이나 저도 뭐 현직에서 물러났으니까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 카페나 질문을 해주시거나 그러면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분입니다. 권병원 선생은 계양 출신입니다. 계양. 여기 노트 쭉, 거기서 여러분 쭉 보면 육서시몬록이라는 책이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강의자전이라고 그럽니다. 강의자전이라고 중국에서 나온 한자를 이렇게 써야 된다. 예선은 이렇게 쓰고 전선 이렇게 쓰고 초선 이렇게 써야 된다. 거기에 강의자전이라는 책이 제일 유명하다고 제일 크다고 하는데 이분이 쓴 게 더 큽니다. 육서시몬록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보시게 되면 육서시몬하고 나오는데 이분이 재판소 서기를 하신 분이니까 책가방은 크셨던 분 같아요. 그런데 충남 공주에 은둔하면서 이게 무려 여러분 용고지로 따지면 1만 장 정도 1만 몇천 장 정도 된답니다. 30권입니다. 동양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한자에 대한 사전이 한자 자체에 대한 사전이 강의자전도 이걸 못 따라 이거보다 작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러분 거기에 고마운 게 이제 중동학교의 최교장이라는 분이 육서시몬을 이분이 제대로 한 데는 알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중동학교에다 별채에다가 집필실을 만들어줬답니다. 이분은 이제 재판소 서기하면서 이거 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려서 없고 최규동이라는 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위당 정인보 선생이 소문을 쓰고 인천에서 나온 인천 출신 학자가 쓴 아주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육서시몬입니다. 그분을 제일 먼저 앞에다 놓습니다. 그다음 김기선이라는 이분은 여러분 제 아버님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향토사 학자고 이분이 이제 부평향교 전교하셨어요. 제 할아버님이 부평향교 계산동에 있는 부평향교의 교장을 하신 거죠. 대표하신 거죠. 그런데 당신은 서구 출신인데 계양산 너머에 가서 하시는데 여기에 여러분 이제 이분하고 중마고 그러다가 김기선 선생이 있었어요. 이분은 두 번째로 제가 썼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 놓은 게 김기선 선생인데 84년생이니까 제 할아버님하고 동갑인데 할아버님 한문이나 배우고 서당이나 배우고 향교에 와서 한문이나 공부할 때 이분은 미국 유학을 갑니다. 미국으로. 여러분 아펜셀러나 이제 내리교회 존수 목사가 감리교회에 여러분 뭡니까? 선교사들 가지고 미국인들 가지고 모자란다. 조선 애들 중에서도 똑똑한 애들 몇 놈을 골라서 보내라고 미국에 있는 북감리회에서 여러분 요청이 왔기 때문에 똘똘한 사람을 셋쯤 뽑아서 보내야 여러분
종교를 갖다가 그 한국에 전파하려면은 양코제비들 목사들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그 지역, 그 나라 출신의 그 여러분 선교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종교가 파급될 거 아닙니까? 이때 뽑혀갔습니다, 이분이. 1884년생인데 뽑혀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제 큰 집에 바로 뒷집이에요. 그 제 큰 댁이 이분이 사시는 집이 여기 큰 집이면 골목 있고 여기가 이제 김기선 선생님 집이었어요. 그런데 갔다가 이제 신학교를 안 하고 배신을 때립니다. 신학교 안 하고 일반계 학교를 나왔는데 링컨 고등학교에는 미국은 여러분 그냥 아무 검정고시 봐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뭐죠? 고등학교를 아들 같은 애들하고 다녀가지고 무슨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 고등학교가 하필 또 하지 중장이 나중에 거길 나왔답니다. 이게 한국 군정청에 1928년에 이게 돌아왔어요. 아마 28년인가 26년인가 이게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도료 페인트 회사에 신학교는 안 다녔어. 신학교 안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도중에 와가지고 여러분 영어학교에 제일 예쁜 여자 영어학교 있잖아요. 저기에 영화여학교에 제일 예쁜 여자를 붙잡아가지고 섹시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전부 줄 섰대요. 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이 기독교 신자를 데리러 그 여자를 섹시 구하러 오니까 전부 결혼하겠다고 그랬대. 전원. 그랬는데 그렇죠? 하나를 신엄마 여사라는 저도 사랑 많이 받았어요. 어려서 공부 잘한다고. 그 이분 저 할머니한테.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가서 그렇죠? 돌아와서 28년에 돌아왔는데 전설에 의하면 기록을 확인한 건 아닙니다. 주식에 투자한 걸 놓고 돌아왔는데 그 배당금이 올 때 미국에서 배당금이 올 때 조선은행 인천지점에서 송금차가 따로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아와서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제가 토지대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보다 연령 젊으신 분들이 하십시오. 부평에 미쓰비시 조병창이 있죠. 55변기대짜리요. 그렇죠? 이제 부평은 여러분 아다시피 부평에 변기창이 있고, 제가 하나지역 소래, 저 사는데, 부평 소래 살거든요. 거기가 화약해서 부평 조병창에 갖다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기 만든 거죠. 거기에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마스터 플랜을 사오려고 3만 평을 샀습니다. 30년대 징발이 돼버렸죠. 그렇죠? 징발이 돼버려서 그게 조병창으로 된 건데 그 전에 땅이 이분 땅이었다. 아마 전쟁이 안 났으면은 김기선 선생의 모든 재산이 합해져가지고 거기에 종합대학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별로 이건 알려지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마루에 앉아서 장기를 둬야 할아버지하고 야 이놈아 맨날 공자왈 맹자왈만 들여다봐서 세상에 우물한 개구리란 말은 너 같은 놈 하는 얘기다 이놈아. 그래 어려서 같이 자랐으니까 제 할아버님한테 이놈아 내가 우리 할아버지 뭡니까 전교입니다. 부평 서구 검단 쪽에서 최고 유식한 이거 다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가 쓰고 이게 읽고 있으니까 이놈아 그걸 읽어서 뭐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놈아 너 잔소리하려고 미국사 왔냐. 둘이 싸워야 둘이. 근데 제 할아버님보다 저 김기선 선생님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슬퍼하셨어요. 그렇게 둘도 없는 친구로 사셨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저희가 사는 게 서구 연희동에 제 동네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제가 소설쟁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소설쟁이인데 이렇게 얘기 삼아오는 게 좋죠? 그냥 자료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서구 연희동이 철마산 계양산 너머 숲이기 때문에 그 양색시들이 자기 몸 파는 옆방에다 아들, 딸 키우는 무식한 양색시들도 있었지만은 저희 동네처럼 뚝 떨어진 한 10km, 5km 떨어진 동네에다 위탁 양육을 시키는 게 그래도 괜찮은 여자들이겠죠. 그 걔들이 그렇게 슬프잖아요. 그 이제
분단이 난 상처가 미군이 진주하다 보니까 어쩌다 생긴 그런 상처입니다. 이 아저씨가 걔들한테 제일 많은 애정을 기울이셨어. 이분이. 근데 이분은 여러분 거기 자료에 있는 자를 하딩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참모였다고 그래요. 선거 참모를 성공시켰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딩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너 내가 당선되면은 너 중임하마 그랬는데 하딩 대통령이 여자하고 무슨 뭐가 생겨서 아마 그 여자하고 무슨 스캔들이 생겨서 대통령 간뒀습니다. 가야 했어요. 길이 막히고 일제 말에 왔으니까 그렇게 했고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여러분 서구청 있는 동네 가다 보면 여러분 인천에서 내리교회 다음에 큰 교회가 연희교회입니다. 인천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가 연희교회거든요. 그게 이제 내리교회의 힘으로 지은 건데 돈은 이분이 된 겁니다. 이분이 된 겁니다. 그런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지중장이 사람을 보냈답니다. 링컨 고등학교 우리 학교 선배라는데 하고 보냈는데 나는 정치를 안 한다고 해서 하셨답니다. 어느 대학 나왔다 그랬죠? 김기성 앞에 페이지 있죠? 프리스턴 대학 나왔습니다. 명문 그렇죠? 그런 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 아버님 얘기는 제가 할게요. 할아버지 얘기 안 하더라도 1916년에 이 동네 이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서구 연희동에서 300년 된 한 280년 된 데에서 태어나셔서 집안이 기울대를 기울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전교하느라고 일은 안 오고 맨날 책만 봤으니까. 제 할아버지가 전교 교장이니까. 그런데 아버지도 뭘 했습니까? 책만 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 아버님이 그 신현정 변호사라고 여러분 이영호 박사라는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영호 박사라는 그 경동에서 그 이비인후과 하신 분하고 신현정 변호사라는 분하고 이제 부평 국민학교 동창인데 부평소학교니까 지금 계산동에 있는 부평국민학교죠. 부평초등학교 그렇죠. 근데 그분들처럼 공부를 잘 하셨대요. 근데 한 분은 이제 의학 박사가 됐고 한 분은 변호사가 되는 제 아버님은 아무것도 안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손이 모자라니까 서건 면사무소가 이 동네에서 한 300m 떨어지면 서건 면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면장이 일손이 모자라 직원이 그러니까 임시 고원을 하나 근데 찾을 게 없을까 그러니까 한문 잘하고 글씨 예쁜 잘 쓰는 놈이 있으니까 데려다 써. 그래서 아버지를 데려다가 임시 고원으로 썼어요. 면사무소 임시 직원이 됐죠. 근데 괜찮으니까 제 아버님을 초등학교 6년밖에 안 4년밖에 안 다녔습니다. 제 아버님 향토사학자 이윤익은 공부가 4년제 소학교밖에 안 다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때문에 한문은 잘 알아. 이거 할아버지가 당신 아버지가 전교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문은 잘 하시고 한문 필자 깨끗하고 그러니까 임시 공무원 양성소를 집어넣어서 1년 교육을 받고 와서 면사무소에 직원을 했죠. 근데 별로 나쁜 짓은 안 하신 것 같아요. 해방된 뒤에 출세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서구 출장소장이니까 요새 따지면 서구청장을 하실 때 제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 양반이 너 부평에 인천이 먹혀 들어가서 부평은 존재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왜 부평입니까? 이분은 서구 살지만 부평이 한교 정교 한 분이니까 서구시 옛날에 부평이 일부니까 너 부평사를 써라 이놈아. 부평사 쓰려면 너가 내 아들이 너밖에 없다고 맨날 아마 100번은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이 이분이 60세에 여러분 공무원을 하시다가 60세에 농협에 전무하시다 나오셨는데 인천 원예농협 전무하셨어요. 제 아버님이. 여러분 원예농협이 어딘지 아세요? 채미전거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채미전거리 동시에 나가다 있잖아요. 거기에 정년퇴임을 하시고 나서 뭡니까? 아들아,
나 향토사 공부를 할랜다 그래가지고 뭘 하셨냐면 조선 왕조실록을 갖다 쌓아놓고 찾기 시작을 하셔가지고 10년 공부를 해서 70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그거 다 공부하신 거 놔두고 가실 겁니까? 책을 내셔야죠. 그래가지고 8권의 책을, 그렇죠? 8권의 인천에 관계되는 책을 내시고, 그렇죠? 내가 못하던 걸 아들아, 내가 해라.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말을 안 듣고 내 글 쓰기 바쁘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은 인천 향토사에 1세대입니다. 1세대고, 거기 이렇게 적혀 있죠? 나 거기 안 놓습니다. 원고에. 왜? 지가 인물 강연하마다 지 아버지 넣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서 그렇죠. 김석기라는 분이 여러분 있죠? 김석기라는 분은 그 부평 이동 분인데 그 재산을 지키려고 사업을 지키려고 했겠죠. 저는 좀 미안한 마음을 놓습니다. 왜? 제가 조봉암 평전은 원고지로 여러분 2,500몇 짜리입니다. 책으로 630페이지짜리입니다. 그냥 아무 인터넷에 조봉암 평전하면 제 사진하고 제 책이 나옵니다. 작년에 나온 책, 재작년, 2013년 3월에 나온 책이니까. 이분이 그 죽산 조봉암하고 조봉암 없었으면은 국회의원 2번 당선될 사람인데 차점으로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산 조봉암의 적수입니다. 라이벌입니다. 그런데 그 부평에서 여러분 큰 그 사업을 일으켰는데 사업을 일으켰으면은 공장도 짓고 부평에 공장도 많이 끌어들였고 뭐 노동자들도 많이 이렇게 고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고용 창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공로가 있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황민화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성금도 내고 2차 여러분 태평양 전쟁 성금도 내고 그 다음에 뭐 징용 나가라는 강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국산 자동차 회사가 여러분 이거가 나중에 신진 자동차 있죠? 혹시 아세요? 신진 자동차가 인천에서 자동차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었잖아요. 여러분 신진 자동차의 맥을 대우 자동차가 물려받은 거죠. 흐름을 그렇죠. 그 전에 국산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끌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좀 해방 좀 될 때 좀 젊었으면은 그 인천에 여러분 그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됐어야 생각하면 물론 한국화약도 김종혜 선생이라는 분이 적사는 물려받아가지고 한국화약 물려받았는데 한국화약을 한 사람은 뭐 그 자기 인천 사람이라 그럽니까? 한국화약 사람도 자기 인천이라고 안 하죠. 인천 기업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한국화약이 지금 뭐 그렇던데 이분은 인천에 대해 애정이 많았던 분이고 군정청에서 여러분 군정청에서 미군이 점령한 다음에 그 인천부를 제물포시로 한 몇 달 동안 바꾼 적이 있는데 그 지역장들을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부평 지구장을 했던 분이니까 해방 당시에 부평 지구장을 시켰으니까 나쁜 일도 많이 안 했으니까 시켰겠죠? 아주 악질적인 친일했으면 시켰을까요? 그렇죠? 부평 지구장을 지냈던 분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 계열이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안심하고 뭡니까? 안심하고 재헌의회에 출마를 했겠죠. 그런데 뭡니까?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선동가가 죽산 조봉암이 인천에 와서 출마를 하면서 그렇죠. 출마를 하면서 이분이 차점으로 떨어졌죠. 이분이 될 줄 알았어요. 그 판도가 이제 제 아버님은 지우고 끝난 거니까 할아버지하고 재미없어요?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 김석기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 누구 한 분이 또 있고 조봉암이 3등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조봉암 3등이었어요. 김성국이야, 김성국.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여러분 그 서북청년단에 강진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나중에 태평양어학 사장한 분입니다. 이분은 우익에서 여러분 민족주의 계통의 독립운동을 한 분입니다. 서북청년에는 저기 아닙니까? 그 이범석 청산리 대첩의 이범석 계열이죠. 서북청년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선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난 좋게 얘기한 겁니다. 왜 조봉암 평자에서 하도 나쁘게 써서 이분한테 좀 아버지하고도 가까운 분인데 미안해서 좀 여기 올렸습니다. 나쁘지 않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당선될 것 같으니까 쫓아가서 내가 도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김성국이 민족청년단 서북청년의 민족청년단 인천 단장인데 당신은 부단장 아니냐? 여러분 지금 서열이 1, 2, 3이 됐습니다. 이렇게 서열이 1, 2, 3이 됐는데 조봉암은 이따 여기 오면 좀 줄어들겠죠. 여기 빠지겠죠. 조봉암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야가 김성국 아니냐? 조봉암 선생이 얘기했죠. 당신 오야봉이 김성국인데 나를 도와주러 오면 되니까. 우리 오야봉은 이미 틀렸습니다. 이 사람은 돈 막 뿌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 반민특위에 걸린 사람이다. 인천에서. 반민특위 아시죠?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다 친일파를 처단하려고 재판을 걸었다. 그냥 친일파 때문에 위안무야된 일이 있었잖아요. 해방 직후에. 이 사람 거기에 재판에 회부됐던 사람인데 이렇게 된 사람인데 내 못 견뎌서 왔어. 그래서 김성국이 관두면서 이 신문 앞에서 조봉암이 당선이 돼서 조봉암이 인천의 인물로 중앙에 크게 뜨게 된 이런 있었던 분인데 이런 분이 여러분 김석기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식 베드로 신부님은 쭉 보세요. 뭐 하신 분이라고요? 예? 그 병원 성모병원 그렇죠? 예, 성모자애병원의 공로자입니다. 부평이동 성당 만들었고 여러분 서구에서 혹시 오셨다면은 서곳에 여러분 서구청에서 쭉 가다 보면 서곳 성당이 있는데 옛날 공소였습니다. 공소가 신부님 없이 하는 성당은 공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그 부평 지역하고 성모병원 일으킨 분이고 거기 나머지 눈으로 쭉 보세요. 그건 인천 출신은 아니고 예산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평본당의 신부로 왔다가 부평본당 놔두고 새끼성당 하나 또 황해도 갔다가 새끼성당 하나 만든 게 부평 이동이죠. 그러니까 부평본당에다 부평본당 신부로 오셨다가 이동성당도 만들었고 오늘날의 서구에 있는 그 공소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모자애병원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부님 중에 그렇죠? 신부님 중에 우리 기념할 만한 분이라 거기에 썼습니다. 거기에 이분에 관계되는 거는 여러분 부평본당 100년 30년사라는 책을 부평본당에 가면은 부평 쪽에 가면은 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가 자세한 게 나와 있습니다. 성모자애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한 집안에서 두 명이 나오기는 어려운데 한 집안에서 둘이 나왔죠. 두 분이 나오죠. 거기에 처음 나오는 분이 류한무 선생이죠. 서구시 천동입니다. 이분은 그 유인무라고도 그래요. 근데 유인무가 호기 때문에 그 유한무라 그러는 게 옳은데 여러분 그 치아포 사건으로다 여기에 어딥니까? 옛날에 인천 감리소 감옥이. 인천 감리소 어디예요? 저기 한전 아파트, 그렇죠? 한전 아파트죠. 용동사거리, 경동사거리 쪽에. 거기에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고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탈출을 시키려고 기도를 했는데 결행을 하기 전에 백범이 먼저 도망갔죠. 위인무 선생이 탈출시킨 건 아니에요. 위인무 선생 탈출시킨 건 아니고 위인무 선생은
탈출시키려고 동지들은 마사저는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빼서 이제 그 다음에 옥저를 돈을 얼마 주고 사고 얼른 빼서 옷을 변장을 누가 시켜서 누가 어디로 빼고 누구네 숨겼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전에 탈출한 거예요. 저기가. 그러니까 탈출 미수로 돌아갔죠. 아니 유인무 선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흠모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그래서 쫓아갔죠. 그래서 쫓아가면서 보호를 하고 인연이 깊어져서 여러분이 그 백범일지를 보게 되면 유인무라는 사람 이름이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탈출을 도와준 거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회가 이어져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제가 태어나 아까 할아버지 여기 했던 동네, 여기서 직선은 4km밖에 안 됩니다. 시천동은, 서구 시천동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세배하러 갈 때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그러면 유인무 선생 보진 않고 유인무 선생 집안에 세배하러 가고 그랬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집안이 아마 인천에서 가장 명예로운 집안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인천의 명문가 중에 최고가 서구 시천동의 유씨 집안인 거로 보여요. 내가 그 인천 300년 사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주하고 러시아, 뭐 훈춘은 그 두만강 쪽에 있는 도시죠. 그런 쪽에 사관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렇죠. 그랬던 독립운동가가 유한무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거며 유희강 선생이죠. 인천이 나온 아마 인천이 나온 예술가 중에 그 유희강 선생하고 김은호 선생하고 쌍벽이죠. 음악가는 없으니까. 물론 뭐 음악가든 뭐 최영섭 선생이나 그런 사람도 있죠. 최영섭 선생, 그리운군 강서 작곡한 최영섭 선생은 강화 사람이고 아마 예술가로서는 이당 김은호 친일해 먹었죠. 친일해 먹어서 아마 여러분 그 중구에 입문할 때 어떤 분이 할지 그 얘기를 하겠죠. 근데 유희강은 그 유한무 선생의 조카뻘입니다. 한 집안에 여러분 둘을 나란히 있었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부평향교에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평향교는 계양산 넘어 계산동에 있지만 부평, 오늘날의 서구 일대의 종합적인 학교였죠. 고등학교였죠. 공립고등학교나 마찬가지였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오늘날의 성균관대학에서 명전학원이죠. 선생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금속학하고 서예 공부를 했는데 뭐 이런 제가 서구 출신이고 유씨 집안하고 친구들도 많아요. 그 유씨 집안에 저보고 형이라는 뭐 그 다 형하고 그러죠. 제가 다 그 집안하고 아버지하고 잘 아니까.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럽니다. 저보다 젊은 10살쯤 아래 젊은 사람들이 그 유인무 선생이 그 백범 선생한테 김구 선생한테 은혜를 많이 백범이 유인무의 은혜를 많이 입은 거죠. 신세를 많이 진 거기 때문에 백범이 야, 네 아들이나 조카 있으면 중국에 유학시켜 내가 돈 대줄게. 그래서 유희강이 성균관대학교 그러니까 명전학교 선생하다가 교수하다가 중국으로 유학 갔다면서 맞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백범이 저녁 먹을 거리도 없이 독립운동한 사람이 무슨 자기 젊은 후배 동지의 조카를 갖다 뭐라 해서 유학을 시킬 정도가 됐겠어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별도. 유희강 선생이 여러분, 그러니까 유희강 선생 글씨 같으면 요새 아마 20호짜리 같으면 요새 한 1,000만 원 갈 거래요. 손상 안 된 거. 인천에서 아마 제일 비싼 값일 겁니다. 유인무 선생 작품이. 그런데 이분이 중풍이 걸렸죠. 중풍이 걸려서 그렇죠. 중풍이 걸려서 왼손 그렇죠. 왼손을 썼어요. 왼손을 써서 여러분 오른손으로 글씨 쓰다가 여러분 처음에 국전에 내면 한 번 입선하거나 뭐 2번 입선하거나 되게 관두는데 특선 여기 특선 몇 번 했다고 썼어요 제가요? 거기 없어요 자료요? 자료요? 예? 4회 연속 특선이죠.
4회 연속 특선은 없대요, 기록이. 4회 연속 특선은 어떻게 해요? 심사하는 사람들이? 아니, 뭐, 이렇게 이름이 아니라 이름 다 써 있잖아요, 거기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또 시킬까 하고 안 시키죠. 3, 4번 먹었으니까. 3, 4번 특선한 사람은 또 누가 특선을 줘요? 안 하지. 그런데, 야, 이거 양심상 이 사람 특선 안 줄 수가 없다 하다 보니까 초대 작가가 되고 나중에 뭐죠? 심사위원도 되고 추천 작가가 되고 그랬겠죠. 아주 아마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서예가 하려는 사람들이 국내외에서의 화법에만 서체 공부에만 갇혀 있었겠죠. 근데 이분은 중국에 유학을 했으니까 좀 폭이 넓었겠죠, 시야가. 그래서 중국의 서체를 갖다 자기 거를 육화해서 하는 거를 국내에 있는 서예가보다는 중국 유학, 왜냐하면 중국에서 서예를 공부하고 왔으니까 국내 서예가들보다는 뭔가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두드러지게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여러분 중풍이 걸려서 못 쓰게 됐죠. 오른손을. 그러면 관두고 그냥 은퇴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약 3, 4년 각고를 거쳐서 왼손으로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더 좋다. 값이 더 나간다.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분, 인천이 낳은, 여러분 이번 작품은 수원의 용주사라고 있죠. 수원의 용주사에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용주사의 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이 낳은 서예가 중에 최고, 인천이 낳은 예술가 중에 최고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혜영 선생인데, 검단 대곡동 사람입니다. 관비 유학생으로 여러분 우리가 황실 유학생, 관비 유학생으로 유학을 갔다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일본 유학을 여러분 1865년생이니까 1900년 안팎에 갔을 거 아닙니까? 1900년대 이전에 갔을 거 아닙니까? 1800년대 후반에 갔을 거 아닙니까? 유학을. 그러면은 정부에서 조정의 무슨 관리 아들이거나 그런 사람이겠지 생각을 하겠죠. 유명한 권세 있는 집안의 자식들을 보냈을 거라 생각하죠. 근데 아니, 이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이 집안에 저명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김포향교나 그런 데서 똑똑하다고 주목이 돼서 중앙에서 주목을 해서 뽑아서 보냈겠죠. 그래서 검단 사람으로, 검단이 오늘날 인천이 됐으니까 여러분 관비 유학을 간 사람이 또 있었을까. 그래서 독립협회, 독립운동도 하고, 그렇죠? 뭐 그랬죠. 독립운동도 하고, 나중에 탁지부니까 뭐 대한제국 시대에 뭐 참사관, 뭐 오늘날 서기관이나 그런 직업도 가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이용익이라는 사람은 양반 자제가 아니죠, 여러분. 양반이 아니죠. 이용익은 보부상 출신입니다. 장돌뱅이 출신입니다. 장돌뱅이. 그런데 금광을 해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왕실에 바쳐가지고 고종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이용익이죠. 이용익이 금광을 해서 모은 돈 가지고 뭡니까? 세운학교가 그렇죠? 보성 전문이죠. 아니, 여러분 김성수 집안에서 여러분 처음 세운 건 아닙니다. 보성전문학교 고려대학교 그걸 갖다가 이용익이 짓고 나서 주저앉으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김성수가 더 크게 한 거죠. 물론 이용익이 보성전문학교를 세울 때는 건물 하나나 뭐 운동장 한 500평이나 그거 됐겠죠. 설립장은 그건데 물론 그게 수천석, 뭐 1만석짜리 김성수 집안에서 고려대학교 키운 거죠. 그러나 뭡니까? 처음에 개교할 때는 이용익이 했는데 이 사람은 개요대학 나왔죠. 신혜영 선생이 개요대학 나와서 오니까 이제 그때 이제 설립 당시에 학교 설립을 네가 일본에서 공부했으니까 교무처, 학생처, 무슨 처, 뭐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과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성전문의 초기 학교 체제를 확립을 하고 초대 교장을 했으니까 고려대학교 초대 총장입니다.
고려대학교 초대 총장인 거죠. 고려대학교 역사에 맨 위에 신혜영이 있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5개 학과 2년제 전문학교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성전문학교는 5년제였고, 그렇죠? 2년제였고, 5개 학과, 그러니까 법률학과, 이자학과, 농학과, 상학과, 공학과 5개였었다. 고려대학교가 옛날에. 그런데 그거 체제를 만들고 초대교장 된 사람이 인천 사람이었다. 그렇죠? 사립 보성전문학교를 개교하면 초대교장이 됐고, 그렇죠? 뭐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실용 장문독법이라고 거기 자료에 나올 겁니다. 장문책을 냈던 분이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하고 고려대학교 60년지라는 데 나올 겁니다. 거기에 자료를, 거기서 여러분 이분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 있죠. 여기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여기 서고에도 그렇죠. 고려대학교 20년지에 보게 되면은 신혜영 선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자동이 아니라 가정동 쪽에 고속도로를 서울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기와집 보이죠? 큰 기와집 산기슭은 못 보셨어요? 아니 그 가자동에서 우리가 여기서 심재강 선생님 때 여러분 혹시 국문학과를 나오셨거나 고등학교 다닐 때 고전문학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 그러면은 이런 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손왕후 심씨입니다. 세종대왕이 18남 4녀를 낳았는데 다 이분이 낳은 건 아닌데 아마 18남 4녀니까 축구팀 2팀을 낳았죠. 자식을. 18남 4녀니까 딱 2팀 되죠. 심판까지 그렇죠. 딸까지 4녀니까. 이분이 아마 10 정도 낳았죠. 10. 거기 출신입니다. 시천도. 그 집은 아니야. 그 집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기와집은 아닙니다. 그 집 전에 다른 집이었죠. 그 집은 300년 된 집이죠. 손왕후 심씨는 세종 때니까 1443년 아닙니까? 그 세종 때니까 훈민정음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그 훨씬 이전이죠. 그 집 이전의 집인데 그 집안입니다. 손왕후 심씨의 집안이죠. 이 둘 사이에 난 게 수양대군도 있고 그런 거죠. 이 수양대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양대군이 장자상속으로 해서 이게 장남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장남이 여기 차남이죠, 여기에. 장남은 이제 태정태세, 문종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열려실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심심하면 한번 도서관에서 보세요. 그 강화 출신의 이긍익이라는 사람, 강화 학파의 이긍익이라는 사람이 쓴 열려실 기술이라는 책은 야사만 많은 건데, 왕실 주변에 야사로 많은 건데, 수양대군이 여기 이제 자기 조카인 단종이 태어난 왕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저씨가 있잖아. 이 아저씨가 세종대왕하고 18남 4녀가 다 갔는지 몰라. 비봉 있죠. 오늘날 북한산 비봉에 왕자들하고 세종대왕하고 비봉까지 여러분 가보셨어요? 북한산 굉장히 높죠? 비봉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거기까지 비봉까지 올라가는 거야. 진흥 순숲이 있는 그 북한산의 비봉에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야 이거 여기 산에나 가보자 슬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왕자들이 제대로 못 가니까 성질나 나 먼저 갈 거야 이렇게 갔다 와. 그럼 반밖에 못 왔대. 누가? 수양대군이.
3분의 1밖에 못 왔대. 난 성질 급해. 에이, 난 먼저 갔다 올 거야. 갔다 와. 또 갔다 내려오면, 나 한 번 더 갔다 올 거야. 이러면 이만큼 왔대. 여러분, 그런 둘째 아들이 그렇게 활력적이고 역동적인 아들을, 둘째 아들한테 왕위를 줘야 될까요? 병약한 장남한테 왕위를 줘야 될까요? 그건 답은 모르겠어, 나는. 왜? 개국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계가 흔들릴까봐 장남은 더 좋겠죠. 근데 얘가 자기 조카를 협박을 해서 열례실 기술에 의하면 자기 졸개들이 들어가서 졸개들이 왕조실록에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숙부 제발 이 옥세를 받아주시고 왕위를 물려받아 주십시오 하고 단정히 4시간 동안 울었대. 왕조실록이죠. 그런데 열례실 기술은 이놈이 10몇 명의 수하를 데리고 들어가서 양해하소서 협박을 해서 나중에 됐대. 기록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걸렸습니까? 부스럼이 걸렸죠. 악성 부스럼증이 걸려가지고 요새 같은 페니실린 한 반이면 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면서 말년에 불교에 많은 공을 기울였죠. 척불숭이로 갔는데 이 사람은 척불을 안 했어요. 수양대고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은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부처님, 우리 어머니 좀 잘 모셔주세요. 내가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책을 지을 거니까 그게 여러분 뭡니까? 석보상제예요. 그렇죠? 석보상제 어린 석보에 나오고 있는 소원왕후 심씨가 바로 그 집안의 출신이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심자가 선생님은 야, 너 서구 전체, 서구 부평 전체 최고를 갖다가 시천동 유씨라고 그랬지 서운해 하실지 몰라. 자기는 아마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할 거야. 자기가 이 집안이. 그런데 이 시몬 근데 그 시문서 선생님은 심자가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심자가 선생님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서구 출신으로는 분화로도 운동을 처음 했어. 여러분 나이 좀 많이 드신 분들한테 들어보시면 심자가 선생님 가자농민학교, 지금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서 심자가 선생님이 가자농민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전 인구에서 초등학교 100명 졸업이면은 10명밖에 중학교를 못 가던 시절에 중학교 과정을 가르친 게 심자가 선생님이 가르쳐서 심자가 선생님의 가자 농민학교만 알려져 있는데 그건 아버지 걸 물려받은 거예요. 가자 농민학당이 그러면 여러분 시문서 선생하고 심자가 선생하고 둘 다 쓸 수는 없잖아요. 한 분만 써야 되죠. 이분은 심자갑의 아버지예요. 이분은 이제 여러분 서구에서는 처음으로 서구 초등학교가 생기기 전에 처음으로 그 창녕학교를 나오고 인천관리보통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인천상업을 나온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강습소를 농촌계몽운동을 하면서 가자동 260번지 자택 가재월 강습소를 한 건데 여러분 그게 350년 된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여쭤볼게요. 인천에는 여러분 영종도에 하나, 심자관 선생님 댁 하나하고 2개밖에 오래된 집이 없습니다. 기와집이. 근데 이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집을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냐. 어제 이제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이 선거에서 문효치라는 분이 당선이 되셨는데 문효치라는 시인이 당선이 되셨는데 제 동국대학교 국문과에 5년 선배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대부호의 아들이에요. 분산에 심자관 선생의 기와집보다 2배 정도 큰 대부호의 대치주의 아들인데 자기는 서울에서 교수하고 시인 노릇하고 그래야 되니까 종손인데 관리할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거야? 팔아먹을 거야? 그래서
이분도 300년대 집에 고택이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택? 어떻게 보존해? 보존하려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문현주 선생님 집은 대지가 1000평이야. 건물이 90몇 평입니다. 1년에 1억 이상 들어가요, 보존하려면. 그러니까 군산시청에서 우리한테 기증해달라. 그러면 평생 동안 관리해준다면 1억 원 들여서 보수하면서 집 옆에 별채를 하나 짓고 이런 문화센터를 한다고요. 거기서만 낡아 안 될 테니까 옆에다 건물 하나 짓고 이런 문화센터를 하면서 여기 허기하고 이걸 보존으로 1억 이상을 하고 있는데 심재갑 선생님 고민이야. 심재갑 선생님, 이시문 선생의 아들인 심재갑 선생님이 1930년생이란 말이에요. 올해 몇 살이세요, 심재갑 선생님이? 나 이 선생 어떡하지? 나보고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왜? 나 직접 어떻게, 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 심재갑 선생님 같은 분은 산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심재갑 선생님은 인천시사에서도 체록을 했어요. 옛날 얘기 체록을 하고 서구사에도 체록을 했어요. 심재갑 선생님에 대한 옛날 얘기 같은 거 서구사 나온 거나 인천시사 보게 되면 제가 대화를 했죠. 제가 다 아니까 어려서부터 그 집은 놀러 다니고 세배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저희 집이 여기 연희동에 제 집이 여기 있으면 심재갑 선생님 집은 여기고 유희광 선생님 집은 여기고 그랬어요. 제 집이 가운데예요. 4km 정도씩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심재갑 선생님 집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랬더니 여기 아들이 셋인데 이 삼남이 삼성건설에 있어요. 근데 또 더군다나 제가 고등학교 생활 때 제자예요. 대학은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미국 유학 가서 이제 외국 건축사 자격도 받고 건축 전문가예요. 건축사예요. 삼성건설에서 한 이사급 정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제가 관리 없게 시청에 기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또 얘가 제자니까 제자가 아니면은 그놈 말 믿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 할 텐데 선생님 잘 판단하세요. 이러고 말하는데 지금 그대로 보존이 돼 있죠. 인천에서 가장 오랜 집. 가장 오랜 집에서 옛날 뭘 했다고요? 일제 말에? 여러분 농촌계몽 운동을 했고 그걸 누가 이어받았다고요? 아들? 심재갑이 이어받아가지고 가자농민학당을 하는데 인천 시내 부평계양 다 인천 여기까지 다 합해서 학교 못 가는 애들 가르치는 거에 기록층은 최고다. 이 부자가 일으킨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심재갑 선생님은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 못 씁니다. 죽은 사람만 쓰니까 강연에. 그렇죠. 아버님을 여기 놓는데 그렇죠. 그분이 했던 걸 유지를 받아서 심재갑 선생님이 한 게 가자농민학당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했던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10년, 20년에 저보다 젊은 분들 시청에서 그걸 관리하게 될까 개인 집안이 관리하게 될까. 여러분 60평, 70평 되는 건물 기와집 관리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세구 그럴 거 아닙니까? 담장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인천에 딱 두 채밖에 없습니다. 300년 이상 된 거 두 채인데 하나 심재갑 선생님께 1번입니다. 영종도가 2번이고 근데 그게 지금 아직 시청에 기부를 안 했습니다. 아들이 한다 그러는데 아들이 삼성에서 이제 이사하다 나와서 저거를 하면 아들이 내가 안 만나봤는데 아들이 관리 잘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되겠죠. 그런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의 심역성은 그 다른 심씨입니다. 평산 심씨고 위에는 여러분 청송 심씨이기 때문에 다른 심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천에서는 3.1운동이 좀 창피해요. 3.1운동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인천에는 창녕학교에서 한 300명, 제 모교 연체가 인천고등학교입니다. 저는 인천상업에서 한 300~400명, 만세불능기 그죠? 양쪽에 이틀 사흘 정도. 민간에서는 인천 시내 다운타운에는 없었습니다. 두 학교밖에 인천의 다운타운에 없습니다. 이쪽에.
황허장터에서 심혁성이 만세를 주도한 것만 그저 쪽팔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이분이 없으면 인천의 근대사가 좀 창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심혁성 선생입니다. 근데 이분이 백석동이 어디냐면 여러분 검단으로 쭉 김포 쪽으로다 강화로 쭉 가다 보면은 뭐예요? 쭉 가다 보면 서인천 고등학교 지나고 쭉 가다가 조그만 다리 하나 지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시천동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유인무 집안입니다. 쭉 한 500m 더 가면 왼쪽에 있는 동네가 백석동입니다. 한들이라는 부락입니다. 거기 출신입니다. 거기 심씨가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심재갑내 소원왕후 심씨하고는 다른 심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계양구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제 인천 최고의 독립운동가가 계양구 출신이냐, 서구 출신이냐. 근데 결혼하고 계양으로 갔으니까, 이제 20살 넘어서 갔으니까, 계양 출신이냐, 서구 출신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서구 사람들은 서구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양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만세 일으켰으니까, 서구 사람들이 만세 온 게 아니라, 계양 사람들이 만세 일으킨 거니까, 그렇죠? 거기 여러분 장기리 시장, 황허장터입니다. 황허장터. 옛날에 황허면이에요. 거기가 황허면에서 만세를 일으켜서, 그렇죠? 거기 여러분 자료 있는 것처럼 만세했고 옥고를 치렀고 그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만세를 부르고 나서 여러분 일개 면의 만세를, 인천은 여러분 인천상업, 창녕학교, 인천관리보통학교 두 학교가 만세 부른 거하고 황허장터에서 심혁성이 주도해서 만세 부른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직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산삼을 캐러 다녔어요. 약초를 캐러 다녔어요. 한의사가 어디서 약초꾼을 들어 약초를 캐다 보니까 약초의 도사가 돼가지고 해방될 때까지 뭐예요? 해방될 때까지 약초 캐러 다니다 해방된 뒤에 한약방을 열었어요. 아들이.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집안에, 여러분 석바위에서 이렇게 왼쪽을 하면 옛날 경인가도로 쭉 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동천중학교 무슨 절 하나 있죠? 무슨 절? 아니, 석바위에서 고개 꼭대기에서 왼쪽은 넓은 길 가고, 남이천 우체국 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좁은 길, 시청으로 뒤로 가는 길 있죠? 수도사. 그 삼거리 여기에 보인한의원이라는 약국이 있습니다. 보인한의원이라는 한의사가 있는데 경희대학 나온 제 고향 이 동네 후배인데 이 집안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어느 날, 한 5년 전에. 심혁성 집안입니다. 심형계 이 사람 이름은. 형, 그러고 불러요. 저한테는 인천 서구초등학교, 상인천중학교, 인천고등학교 세 개 학교의 후배인데, 형, 좀 와줄래? 그래서 이제 가까우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제 집사람한테 형수님 저 형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요새 형 얼굴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과메기세요. 그리고 약도 한 재 주고 가고 그래. 어려서 맨날 들고 다녔으니까 제가 3년 아래니까. 그런데 이제 형 좀 와주실래? 왜? 그랬더니 막내딸이 서강대학을 가는데 서강대학 갈 실력이 안 되는데 지역사회 추천으로 30명을 뽑는데 서강대학에서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 건데 뭐야 그랬더니 형이 추천서를 쓰는데 타자로 치는 게 아니라 추천서를 쓰는 거래 자기 이름으로. 그러면 입시사정관이 전화를 건대요. 선생님 이거 형사처벌 각오하십니까? 고발에 각오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십니다. 그렇게 전화 온대요. 그래서 내가 해줄 테니까 천주교 신자야 저희가. 그러니까 내가 추천서는 내가 소설쟁이니까 써줄 테니까 추천하는 거는 인천 교구 주교님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안 돼. 서강대니까 다 주교 받아가지고 와. 딴 새끼들도 다. 형 이름으로 해서 만년필을 썼어요. 나는 서구 연희동에서 300년 살았다. 까놓고 얘기하는 거야.
이 집안 내가 할아버지 때부터 안다. 이 심씨 집안은 인천이나 서부 지역에서는 나쁜 짓 하고 싶어도 못해. 심혁성 집안이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한의사 하게 된 이유가 자료 봐라. 민정문화백과사전에. 만세 불러서 할 수 없이 먹을 거 찾다 보니까 한의사 하나 생기고 조카도 한의사 온 집안이고 얘가 어려서부터 얘 딸 어렸을 때부터 막내딸을 한의사 잘 나가던 시절에 목요일날 오후로 지금도 그럽니다. 노인들 침 놔주러 가는데 따라다녔다. 나이 40대니까 그러니까 전화 왔어요. 올라간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동국대학에 있을 때가 동국대학교 야무의 교수님입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한자도 아는 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합격했어. 합격했어요. 딸 합격했어. 이 집이 딸 서강대 갔어요. 저 조상의 은혜죠. 심혁성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가 더 재밌죠. 자료만 읽는 것보다. 그렇죠? 예? 자, 안영범 선생입니다. 뭐 하신 분이라고요? 부평 안병원. 그렇죠? 세림병원. 그렇죠? 세림병원 설립자입니다. 왜? 만약에 대단히 미안합니다. 나도 길병원 가면서도 만약에 길병원 돌아가셨다면은 여기 내가 쓸지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35살 먹은 아들도 동인천 길병원에서 태어났고 다 알죠. 그렇죠? 다 압니다. 인천서 다 알죠. 평판을. 그런데 이분도 물론 장사를 했죠. 그런데 세림병원이라는 부평의 병원을 그렇죠. 큰 병원을 해서 좋은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료인을 하나를 집어넣어서 거기다 세림병원 본부를 거기다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성제대 나오셨네요. 경성제대 나오시고 부평 안병원 그러다가 이제 부평 연합병원.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인천보다 연합병원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연합병원이었죠. 그렇죠. 연합병원이 개인병원에서 연합병원 갔다 오늘날 세림병원으로 된 건데 글쎄 길병원이 없었으면 세림병원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생각보다는 작죠. 성모병원 때문에 작을까요? 성모병원 느릴까요? 세림병원 안 커진 게 연합병원이? 매니지먼트의 한계겠죠. 안영범 선생의 매니지먼트의 한계일 것 같아요. 인천의 토착에 이길려 원장은 딴 데서 온 사람이니까, 전북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인천의 의사로서는 물론 신태훈 박사가 유명하지만 인천에 에서 이제 안영범 박사 병원이 그렇죠. 좀 컸으면 하는데. 근데 이분도 평안도에서 온 사람이니까 인천 토백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세림병원 그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상 10분이 그렇죠. 이상 10분이 제가 이제 인천 역사 아카이브에 집어넣은 인천의 인물에 해당되는 70분 중에 뽑은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내가 인천만 얘기할 게 아니니까 넣겠다고 눈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 20여 분 하면 되겠습니다. 죽산조봉암입니다. 죽산조봉암. 여러분 제가 1960년도에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선생님이 마닐라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마닐라 대학에 유학 갔습니다. 해방 당시에 여러분 아시아권에서 세계 열강으로서 독립한 나라가 말레이시아가 있었고 베트남이 있었고 캄보디아 있었고 필리핀 있었고 한국 있었고 얘 하나만 높아서던 거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저거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근면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다 껍데기 된 거 아니 껍데기가 우리가 더 껍데기 됐죠. 일본한테 착취당한 거 수탈당한 거는 우리가 최고로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 5개 나라 중에 말이죠. 5개 나라 중에 우리가 제일 못 살았어요. 제일 못 살았는데 오늘날 필리핀 내야지 며느리들이 다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20살 데려다가 요새.
옛날에 그 위상이 그래서 거꾸로요. 우리가 시집가서 우리 딸들이 맞았을 거라고요. 가서.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 이렇습니다.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초대 농림부 장관을 하면서 토지개혁에 입안을 했습니다. 토지개혁에 입안을 했는데 토지개혁을 완성을 못하고 장관을 밀려났어. 왜? 지주계급의 공격 때문에 물러났죠. 근데 토지개혁을 완성해서 여러분 토지의 균등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평지역에 말이죠. 부평지역에 박아무개라는 사람 땅에 부평지역에 말이죠. 서곶지역도 70%가 이 사람 땅입니다. 부평평야, 서곶에 넓은 평야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이 사람 땅이에요. 그러니까 해방 당시에 말이죠.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 해방될 당시에 70%, 79%가 소작농입니다. 소작농이면은 79%가 소작농이면은 나머지는 소작농 내다가 옷 한 벌 정말 배잔뱅이도 찢어진 자리에 또 꼬매고 찢어진 자리에 또 꼬매고 응댕이 나올 때까지 찢어지고 꼬매고 그렇게 살아야 간신히 먹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뭐 토지 균등성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립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농민들한테 희망을 줬죠. 농민들한테 희망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농민들이 근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중국 그 넓은 대륙이 말이에요. 그 넓은 대륙이 4시간에 공산군한테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습니까? 토지 때문에 넘어갔죠. 펄벅에 대지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펄벅에 솟을 대지를 보세요. 그 소작농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거 모택동이 땅 준다 그러니까 4시간에 중국 대륙이 다 넘어갔죠. 그 다음 북한은 빠른 속도로다 뭡니까? 북한은 빠른 속도로 토지개혁을 무상 몰수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동유럽 다 넘어갔죠. 동유럽. 소련 블록으로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8.15 패전하면서 거기에 독이 패전하면서. 그러니까 그 위기에 찼을 때 토지 균등성을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 그 토지를 갖다가 그냥 뺏지는 않았고 1정부니까 3,000평 이상이죠. 3,000평 이상을 뺏어 가지고 평년작의 3배를 갖다 300%를 이렇게 줬죠. 그러니까 이원규가 땅이 1,000평이 있어. 그건 1,000평에서 700평을 뺏는 거죠. 700평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3년치 평균 나오는 거 있죠. 3년치 평균 나오는 수확량을 3년치를 땅값으로 주면서 뭡니까? 농민들이 절반은 물어내 국가에서 정반을 물어주게 한 게 토지개혁입니다. 조봉암 토지개혁인데 농민들이 말이죠. 47년에 토지개혁이 일어나가지고 3년 지나서 내 땅으로 실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 땅으로. 그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6.25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6.25가 일어났을 때 만약에 79%가 여전히 소작농이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볼까요? 9월 28일 날 서울에 함락됐죠? 인천에 언제 내려왔습니까? 인천에 9월 7일 날 인천에 인민군이 내려옵니다. 얘들 그 다음에 서울 점령하고 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왜 안 내려갔어요? 박헌영이가 그랬어요. 가서 뒤에 나오는 이승엽하고. 이승엽도 인천 사람이죠. 거기 썼죠. 박헌영이가 이승엽하고 가가지고 내려가기만 하면은 다 일어나게 돼 있어. 다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인민군은 북쪽 치고 내려가 남쪽에서 내부 봉기를 하게 되면은 일어나게 돼 있어. 여러분 그래서 6.25를 갖다가 분단에 대한 6.25의 원인을 갖다가 세계 열강이 아니라 내적인 갈등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는 소설이 뭡니까? 내 국문가 선배 태백산맥이죠. 조병래의 태백산맥이에요. 그게 분단 내인론이라고 브루스 커밍스라고는 시카고 대학의 한국
한국 현대사 하는 교수가 주장한 분단 레인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분단 레인이 빗나갔다는 거죠. 왜 빗나갔습니까? 내 땅이 있잖아요. 내 땅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는 이게 이분이 박용재입니다. 이 사람이 박용재입니다. 이 사람 땅 부자가 부평의 지주가 우리 서곳 있잖아요. 서곳 우리 동네는 70%가 이 사람 땅. 이 사람 3,000평밖에 남기고 다 뺏겼죠. 다 나눠줬죠. 물론 이제 평년자가 30%는 받은 거죠. 그렇죠? 내 땅을 했는데 내 땅이 됐죠. 그러니까 인민군 편에 안 든 거죠. 인민군 편에 안 들었는데 땅이 생기니까 말이야 얼마나 좋아. 땅도 없이 말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새벽 나가서 파는 거죠. 내 땅에서 그거 갖다 뭐 했습니까? 옷 사입고 관광 갔습니까? 요새 농민들은 관광 가는데, 예? 우리 시골에 농사 지어서 관광 가잖아요, 겨울에. 우리 서구 사람들. 상추 농사 지어가지고 관광 가. 이렇게. 그런데 애들을 가르쳤죠? 애들 가르친 애들이 몇 년 된 생들이에요. 1940년대잖아. 한 사람들. 그 힘이 이제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됐다고 해석을 하는 건데, 조봉암은 강화 사람입니다. 강화 보통학교를 나와서 말을 잘하고 토론을 잘하고 누가 싸우면은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 5분 만에 다 풀어진대 마음이. 아무리 싸우는 놈이라도 설득력이 귀재죠. 이 사람이 이제 강화의 3.1 만세 운동을 하고 감옥에 가서 원산에서 3.1 운동을 주도하고 감옥에 갇힌 한 분을 만났는데 이가순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가순. 요새 여러분 서울에서 제멋대로 오케스트라 지휘한 사람 누구예요? 신문에 나죠? 정명원 외할아버지. 저는 처음에 정명원 3남매가 그 줄리아드 음대 나왔다 그래서 친일 매판 자본의 새끼들이지. 그거 어떻게 옛날에 어떻게 자식들이 다 이렇게 유학을 가서 3남매가 줄리아드를 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괜찮은 집안입니다. 이가순이 이제 이가순의 딸이 이원순이에요. 이원순이 자기 3남매 가르친 책을 낸 거죠. 거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 사람한테 감화를 받아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로 변신을 해서 그 당시에는 독립운동이 여러분 독립운동이 민족적이면 외교적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민족 자결주의가 미국에 부르짖었지만 3.1운동 난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 미국이 돈 줬습니까? 도와줬습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연합국가예요. 1차 대전 연합국이에요. 3.1운동이 우리가 만약에 이겨서 일본을 내쫓게 됐으면은 미국이 출병했을지도 몰라요. 일본한테 뺏으려고. 그렇죠. 일본에서 넘겨주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항일운동원사는 공산주의자로 돌아왔는데 조선공산당 창당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전향을 했죠. 그래서 아까 인천에서 출마를 했죠. 인천에서 노동자가 많으니까 출마해서 재헌의회하고 2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아까 김석기 선생 얘기했잖아요. 김석기는 여러분 인천에 돈 많은 집안인데 돈도 많이 쓰고 선거 때 공원들도 많은 사람 먹여 살렸는데 조봉암이라는 거물이 와가지고 2번 다 떨어져서 그렇죠. 이름이 묻혀버렸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한 번 나온 거를 괜찮은데 2번 나왔는데 216만 표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해서 죽은 그렇죠. 대통령 후보로서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이 조봉암인데 여러분 광성고등학교 위쪽에 모모야마라는 도원동 산이 있죠. 거기에서 강화 출신이면 거기가 근거지였습니다. 이분이 그렇죠. 이승엽 이분도 여러분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선제도 사람입니다. 저기 새끼공산당원이요 저기보다 조봉암보다. 근데 북한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높은 자리에 올랐었는데 그렇죠. 장관 지냈으니까
뭐 남북 정권을 다 떠나서 그렇죠. 아마 제일 큰 건물인데 그 이를테면 이런 거 있죠. 그 작년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의 인물 99인 책을 냈죠. 작년에 제 아버님은 올라갔는데 제 아버님은 저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저는 선정 작업할 때 이분을 결석을 했는데 그렇죠. 제 아버님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승은 빠졌습니다. 왜? 북한에서 법무상, 검열상 그런 걸 지냈는데 왜 숙청당했습니까? 너희 새끼들 쳐들어가면 된다 그랬잖아. 되긴 뭐가 돼? 남쪽에서 지리산에서 뭐 조금 하다 말았잖아. 박헌영하고 뭡니까? 이승이 없다 숙청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 13번, 14번. 거기 여러분 몇 번은 두 사람 남았죠? 옛날 얘기 하나, 소설 같은 얘기를 하나 하죠. 여러분 서울에 가면 삼천공원 있죠? 삼천공원의 입구에 올라가면은 감사원이 있어요. 감사원 자리가 있어요. 삼천공원 입구가 있으면 오른쪽 비탈에 감사원 건물이 있는데 감사원 건물이 있고 이쪽 가면 옛날에 교육연구원, 교육연수원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대한제국 무관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사관학교가 있었겠죠. 사관학교가. 근데 여러분 그때 사관학교가 25명 플러스 25명이 있었어요. 1학년, 2학년 이거밖에 없었어요. 나라가 이제. 그런데 여러분 1908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907년에 군대를 해산했어요. 1905년에 보호조약을 맺고 1907년에 군대를 해산했고 1910년에 나라가 망했죠. 1908년, 1909년에 얘들을 뽑았어요. 생도들을. 왜 뽑았을까요? 나라 군대를 해산했지만 궁궐 지키는 부대나 그저 뭐 경비하는 뭐 섬 같은 데 경비하는 군대는 필요할 테니까 장교가 필요하니까 25명만 뽑았던 거죠. 그러면 얘들은 상관학교 다니는데 힘이 나겠어요? 그냥 우리 그냥 그 합병된다는 말인데 우리 그냥 집에 보내겠네. 왜 집에 안 가? 뭐 안 보내지? 그러고 있었는데 봉 잡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회적으로 놀라운 일이. 뭐가 일어나냐면은 대한제국 군대가 한 3만 명에서 5천 명으로 줄여들면서 남아 있었는데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25명씩 1년에 장교를 만들어서 유지하다고 생각했는데 군부를 아예 폐지해버린다. 얘들도 폐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일생일대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왜 군부를 폐지한다. 사관생들은 전부 일본 육사로 보낸다. 일본 육사는 일본의 내국인들이 120대 1에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데입니다. 얘들이 여기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된 겁니다. 그때 거기 김영섭이라는 사람이 있죠? 김영섭이라는 사람은 여기 들어있었어. 2학년, 여기에. 김영섭은 여기 들어있었어요. 박창하는 여기 들어있었어요. 박창하 여기 들어있었습니다. 요 사람, 두 사람 다 합니다. 근데 김영섭은 보창학교 출신입니다. 보창학교가, 여러분 강화에 가면은 강화군청 뒤에 견자산이라는 밋밋한 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동희 장군이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동희 장군이 강화 진위대를 지휘하던 부대 자리입니다. 그리고 강화군청에서 쭉 나와서 큰 길가 옆에 강화농협이 있습니다. 강화농협이 있는 자리가 이동희가 보창학교라는 학교를 세운 겁니다. 보창학교 출신이야, 얘가. 김영섭이. 이 나쁜 놈, 이거. 왜? 나중에 친일 개망난이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25명이 얼씨구나 그랬겠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우리 학교 해산하고 일본 육사로 가래.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들이, 야, 임마, 일본으로 앞제가 될 때는 가지 마라. 그래, 안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창피하게 몇 놈이라도 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라 망했습니다. 전부 다 갔습니다. 빠진 놈 하나, 김영섭이에요. 빠진 놈 하나가. 나는 못 가겠어. 그랬어요, 김영섭. 왜?
왜 못 가겠어 그랬냐면 나는 보창학교 출신이야. 나 이 무관학교 입학할 때 작년에 무관학교 입학할 때 이동희가 추천수 사서 들어온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강화의 진위대를 강제로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될 때, 그러니까 1909년에 일본으로 가라고 명령이, 황제의 명령이, 일본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1907년에 2년 전에 얘네 고향에서, 김영섭이네 고향에서 군대 해산에 저항해서 봉기를 하니까 마구 수십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때 오그라 대위라는 놈이 지휘해서 이 강화를 개박살을 냈습니다. 아주 그냥 강화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그런데 강화에 들어가다가 진위대원들의 매복에 걸려가지고 오그라 대위가 6명이 전사했어요. 일본군이. 갑곳에 만만하게 들어간 거예요. 갑곳 부들다 만만하게 매복해서 6명이 죽으니까 독이 올라가지고 마구 학살을 해서 자기 사촌형이 죽었어. 난 안 가.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그때 박창하라는 애는 최연소야. 일본으로 실려간 애들 중에 최연소예요. 근데 여기 들어갈 때, 여기 입학할 때, 1908년에 입학할 때, 너는 나이가 어리고 키가 작아서 안 되겠다. 여기, 외리 출신입니다. 외리가 어디예요? 인천 외리가? 경동. 내동이라 그랬고, 내리라 그러고, 외리라 그랬어요. 근데 외리를 갖다 일본 놈들이 경동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리는 여러분 알죠? 내리껴 있는 데가 내리잖아. 그 왼쪽 큰 게 경동 있는 쪽이 외리예요. 거기 출신이에요. 기록을 보면은. 그런데 얘가 이제 그 박창하예요. 맨 끝에 있는 박창하. 그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뭐 했어요? 조선체육회장 했죠. 조선체육회장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안 가고 나머지가 가서 일본 육사를 나와서 여러분 졸업을 하면은 일본 육사를 졸업하면 가면서 그랬겠죠.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길들여서 조선 침략의 앞잡이를 써먹을 걸로 가니까 잘됐다. 나는 민족에 군림할 거야. 그리고 갔겠어요. 일본인 나를 앞잡이를 세울래도 나는 내 민족혼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갔겠죠. 그 새끼들 나중에 100년 지난 다음에 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친일인명사전에 올랐죠. 그렇죠? 네, 그건 뭐예요? 이 얘들이 그 노무현 정부 때 뭐죠? 과거사 청산위원회에서 뭐죠? 친일을 규명을 할 때 다 올랐어요. 슬픈 역사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박창하는 귀공자. 인천에 하나야, 얘. 이때 간 애가. 신라 간 애가 이때 하나인데, 군대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죠? 군대 생활을 오래 안 했어요. 소인과 중2 때 관뒀어요. 근데 얘가 예쁘장하고 그래가지고, 얘들이 사관학교 졸업하고, 1년 차이로 졸업을 하고 휴가를 보러 왔겠죠? 근데 1차로 선배들이 왔고, 그 다음에 올 때 너무 잘생기고 너무 어려가지고, 어리고 잘생겨가지고, 매신부에서 인터뷰를 했어. 걔를, 박창하가. 매신부로 보면 박창하가 나옵니다. 사진이. 그런데 박창하는 그냥 박창하라는 사람은 그냥 일본군 장교노로 서는 게 싫어서 중2 때 제대를 하고 교관을 지냈습니다. 마지막에 학교가 어디였어요? 연희전문이에요? 보성전문이에요? 연희전문이죠. 연세대학교의 훈육주임 겸 그렇죠. 체육의 조선체육회장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인데 물론 이제 친일인명사전에 올랐는데 왜? 난 군대 생활이 싫어서 일본군 장교 노릇이 싫어서 나는 그냥 학교 선생이나 하고 지낼게. 근데 박창하는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부인 인터뷰 기사까지 실려요. 신문 잡지에. 박창하가 인기가 이렇게 좋아서. 박창하가 학교를 관두고 배제학교에서 설립자 쪽에 누구하고 충돌했는데 500명이 동맹유학을 할 정도였어요. 선생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짓은 안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제 말에 태평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신 군대 생활 해봤잖아. 일본 군대 자원해서 학병도 자원해야 되고 징병도 자원해야 되는데 다 죽을 거로 생각하잖아. 당신은 일본 군대 생활 해봤으니까 강연해. 이러면 강연 나가서 강연했겠죠. 그것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박창환은 여러분 인천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잠깐이지만은 길지 않았지만 조선체육회장을 했고 스웨덴 체조로 보급하고 그렇죠. 그랬던 분인데 그 김영섭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자기 동기생들이 상한학교를 갈 때 나는 안 가기로 나서 뭡니까? 나중에 유학을 갔어요. 나중에 유학을 가가지고는 그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우리 독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정동교회 부목사하고 내립교회 목사를 했어요. 인천에.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일제 타협을 더 많이 했습니다. 개신교 신자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관계없습니다. 둘 다. 그런데 그 일제 협조를 천주교보다 개신교가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공로자가 이제 김영섭입니다. 김영섭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관생도들이 갔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 3분 남았으니까 마저 할게. 사관생도들이 갔는데, 그 중에 광복군 사령과 이청천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고 여러분, 선우희 선생의 마덕창대인이라는 제가 여기 주머니에 놓았어요. 정신이 없어요. 이제 써줘야죠. 그 다음에 이 네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 뭡니까? 이쪽에 자료 쫓아보다 보면은 이 네 사람 없으면 우리나라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이 새끼들 가가지고 전부 친일에 올라가 친일인명사전에 오르고 다 강연이 나오고 말해요. 일본군 장군이 그 중에 이 중에 뭡니까? 혹시 아실 분은 몰라요. 이런 홍사익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말이죠. 일본 사관생도들보다 여기에 무관학교, 대한제국 무관학교 애들이 학력에 낮다고 생각해서 3년 늦게 들어갔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체력도 부부로 하더라도 많이 올 거고, 뭐 유도는 잘 못하겠지만, 얘는 똑똑해가지고 말이에요. 얘는 똑똑해가지고, 일본 사관생도들이 노트 빌리려고 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군 중장까지 올라갔어요. 홍사익은. 일군 중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필리핀에서 포로를 학대한 걸로 다 처형당했죠. 필리핀의 남반군 사령부에 전범으로 처형당해 죽고, 지석규는 여러분 광복군 사령관이 됐고, 이청천입니다, 이 사람이. 이종혁이라는 사람은 그냥 뭐 다른 생도들 다 그랬을 거예요. 다른 생도들처럼. 나는 민족호는 살아있어.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본군 장교 노릇하지만 민족호는 나 죽은 건 아니야. 나 친일파는 아니야. 난 계속 살아있어. 그게 살았는데 여러분 러시아 연해주로 갔는데 포로를 잡았는데 포로 배낭에서 귀중한 자료가 막 터지는 거예요. 조선인이야. 근데 자기가 신문을 안 하고 상사한테 신문하라 이러고 자기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장의 총살하라는 명령이 왔어요. 전령이 가지고 와서 총살을 준비를 시키는데 총살하고 끌려가던 그 파티잔이 독립운동가가 이종혁 말 한마디도 안 했대. 근데 가다가 형장으로 가다가 당신 조선 사람이지. 어떻게 알았을까? 말 한마디도 안 했대. 일본 사람은 보면 달라요? 다르죠? 당신 조선 사람이지. 그 탈령했어. 그래서 탈령했어.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했는데 여러분 그 인천에 관계되는 사람 그렇죠? 김영섭이라는 사람은 나는 길들여진다고 안 가고 나서 친일 목사의 길을 걸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박창하라는 사람은 가운데 끼어서 약간 일본 쪽에 붙어 먹으면서 평생을 살고 체육회장 그때 책 발전에 이바지한 건 많습니다. 여러분 그저 재미없었죠. 예. 혹시 자료가 그 여러분 압축을 한 거니까 필요 오시면은 그 뒤에다가 그 들어와서 가만히 사흘 동안만 밀어놓을 테니까 혹시 질문 없으시죠? 제가 질문 없게 강의를 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예.